처음 음악을 접해보고 직업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기자랑 시간을 하면서 뭔가 더 흥미를 갖고 음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기자랑을 제가 하게 되면서 춤추는 게 즐겁고 노래하는 게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큰오빠를 통해서 이제 세월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주제가 모태미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오빠가 저를 너무 예뻐하고 큰오빠가 저보고 그 프로그램 나가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을 해서 저도 좋다고 말을 해서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캐스팅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요. 자연스럽게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고 저 위로 친언니가 2명 있는데 친언니들도 노래랑 춤추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전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제가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9살 때쯤이었어요. 벨리 댄스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좀 무대를 서면서 무대에 대한 희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근데 저는 좀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같이 뭔가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돌이라는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달의 소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돌을 꿈꾸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고 그리고 제가 아이돌을 꿈꿀 당시에 논산에 살았었는데 논산에는 마땅한 학원들이 없었어요. 그런 음악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댄스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한 번은 학원비를 또 그냥 아예 끊어버린 거죠. 반대를 하시니까. 근데 친구가 저 몰래 내준 적도 있었고 그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 몰래 주말이 되면은 서울로 공개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교통비도 물론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은 당시에 고등학생이던 저희 친언니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저한테 교통비를 주면서 오디션 보고 오라고 막 했을 정도로 되게 부모님한테 안 걸리게 요리조리 막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공개 오디션만 정말 20번 가까이 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도 공개 오디션이 아닌 SNS 캐스팅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네. 네, 제가 이렇게 데뷔하기까지 노력한 거는요. 아무래도 연습생 시간이 제가 제일 긴 편인데요. 3년이라는 연습생 시간을 걸치고 이렇게 데뷔를 한 것 같아요. 연습생 하면서 되게 루틴이나 생활 루틴이나 이런 걸 좀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마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제가 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 뭐가 있나 하다가 현대무용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하다가 제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습생 했던 친구들이 되게 걱정도 많이 해주면서 너는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은 너는 꼭 데뷔할 것 같다라는 응원을 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뭐 이달의 소녀로서 데뷔를 하려고 엄청나게 막 노력해왔던 게 사실 엄청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그 연습생 시절에 모든 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서 회사에서 시켰던 모든 걸 정말 열심히 해냈었고 월말 평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던 기억이 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데뷔가 이제 확정이 됐었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앨범 자켓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었는데 그때 한 달에 거의 한 9kg, 10kg를 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죠, 솔직히 말하면은. 과도하게 이제 안 먹기 시작하니까 뭐 쓰러지기도 막 하고 그런 경험들도 막 있어요. 막 너무 살을 많이 빼버리니까 또 노래도 안 되고 제가 평소에 추던 춤도 안 춰지고 힘이 없어서 그러면서 제가 좀 회의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을 빼는 거지? 물론 앨범 자켓 예쁘게 나오는 거 좋지. 근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빼버리니까 노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아이돌로서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들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저만의 방식이라는 게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네. 녹음 전의 루틴은요. 저는 아무래도 녹음을 하다 보면은 많은 트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기 전에 목을 최대한 아끼는 게 저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큰 소리 내지 않기 그리고 그냥 말 많이 하기 정도의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달의 소녀가 퍼포먼스 그룹이기 때문에 단체 군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포먼스적으로도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대 오르기 전 습관이나 마음가짐은 아무래도 제 자신한테 화이팅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자신감 있게 무대를 해야지 무대를 보시는 분들도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제 자신부터 화이팅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때 연습 루틴은 일단은 회사를 들어가면은 저희가 항상 스트레칭을 했었어요. 항상 스트레칭 먼저 하면서 이제 목도 풀고 몸도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컬 레슨도 받고 뭐 춤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자세 교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생들이랑 다 같이 밥 먹고 들어오면은 소화시킬 겸 한 10분간 벽에 이렇게 자세를 딱 어깨를 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은 거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 같이 유연성을 위해 막 다리 찢기를 하고 막 그런 루틴이 항상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녹음 전에 루틴. 일단은 저는 정말 낮은 음으로 계속 말을 해요. 누군가와. 뭐 매니저 오빠여도 괜찮고 멤버여도 괜찮고 혼잣말도 괜찮고 일단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좀 푸는 편이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게 있었단 말이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은 목이 풀렸었어요. 그래서 막 컵라면 같은 거 사가지고 국물을 먹는다던가.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안 먹히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보컬쌤께서 알려주신 목 근육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보여드리면 조금 못생겼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진 못하겠는데 혀를 최대한 끝까지 늘려서 이게 입안에서 굴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를 닦듯이. 그거를 왼쪽 10바퀴, 오른쪽 10바퀴 하면은 정말 입안과 이 목이 진짜 끊어질 정도로 스트레칭이 돼요. 그거를 아직까지도 정말 잘 이용해서 목을 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퍼포먼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의 칼군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달의 소녀로서는. 저희 12명이 좀 다인원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12명의 합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퍼포먼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가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각자 뭐 표현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때그때 노래에 따라서 저만의 표현 방식을 좀 찾아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무대 오르기 전에 마음가짐이나 습관은 있어요. 습관은 제가 무조건 아직까지도 징크스처럼 남아있는 건데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려요. 정말. 저를 포함한 몇몇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인 건데 그냥 뭐 볼 일이 없어도 일단 가요. 그게 좀
아직까지 징크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의 정말 쭉 이어져 온 습관인 것 같고, 무대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는 사실 저는 무대 올라갔을 때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진 않아요. 막 여기서 내가 더 멋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더 막 힘있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무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녹아나 있는 게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비춰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한 만큼 표현을 하고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어렵네요, 좀. 근데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음악이란 그냥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접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꼈고, 제가 힘들 때 음악이 되게 위로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란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션이라는 직업적 매력은 많은 무대 경험인 것 같아요. 뮤지션을 하다 보면은 무대 경험도 많이 할 텐데 그 무대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뮤지션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제 지향점은요, 대중분들께 되게 좋은 에너지를 저는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대중분들하고 팬분들께 이렇게 힘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특히나 아이돌로서는 정말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을 하면서 제가 저희 친척 오빠와 굉장히 많은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많은 거를 좀 느끼려고 많이 했었는데, 되게 오빠도 항상 저한테 해주던 말이 있어요. 너 아이돌이 굉장히 종합예술을 하는 거다. 알고 있냐?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뮤직비디오에서는 뭐 미적인 것도 보여드리고 뭐 예술적인 그런 뭐 미술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아트적인 거, 그리고 뮤직비디오 안에서 또 저희가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노래와 춤을 하면서 또 그 곡에 대한 또 연기를 또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건 진짜 아이돌만 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뮤지션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아무래도 다양함인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저의 한계치를 이렇게 두진 않아요. 분명히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듯이 분명히 저도 제가 제일 잘하는 장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은 뭔가 시도를 해보기 전에 나 이런 장르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국한되어서 한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의 방향성은 항상 많은 문들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 그게 저의 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저의 음악적인 철학, 저 있어요. 넓고 얇게라는 저의 철학이 있습니다. 되게 요즘에는 저도 항상 음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거였는데, 깊게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정말 나한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의 철학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한테 좀 한계치를 두지 않는 저의 생각도 있고, 사실 많은 거를 다 시도를 해보려는 그 좀 도전 정신이 있는 편이어서 저의 음악적 방향성도 항상 어디 하나에 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열어두는 편이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 저 음악이라는 거는 수학처럼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렇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누가 절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 음악 스타일은요, 제가 목소리가 약간 안개 같은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잔잔하면서도 뭔가 새벽 감성에 딱 적절한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개 같은 목소리입니다. 저는 대중분들께 옥구슬 이달의 소녀 현진이라는 수식어를 붙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닉네임이 옥구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대중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희진아, 너는 색깔로 표현했을 때 넌 무슨 색인 것 같아? 너를 동물로 표현하면 넌 무슨 동물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동물로 치자면 동물은 아니지만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카멜레온을 생각을 하고요. 색깔로는 무지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항상 이제 아이돌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컬러에 맞춰서 제가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무지개도 어쨌든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디 하나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색깔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자신에 대한 좀 그런 강한 신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 그냥 제가 수식어가 되고 싶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멋진, 전희진, 뭐뭐뭐, 전희진 이런 것보다 그냥 제 자신이 수식어가 되어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 영향을 준 뮤지션은요, 바로 리조님인데요. 제가 이제 신나는 음악을 주로 좋아하고 듣거든요. 근데 이제 리조님께서 주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들으면 정말 슬플 때나 뭐 힘들 때나 그 힘듦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노래가 이래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의 인생에 영향을 준 뮤지션은 일단 아리아나 그란데 무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특히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무대 영상이 2018년도에 했던 가리스 우먼이라는 그 무대가 있거든요. 전 정말 그 무대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최근에 제가 AC/DC 밴드의 그 무대를 봤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밴드시잖아요, 락밴드. 근데 늙어서 정말 나이가 먹고 백발이 돼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 감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외관만 변했지 열정은 그대로인 채 무대를 막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도 열광을 하고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늙어서 저 모습이면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달의 소녀 데뷔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무대를 많이 경험을 하고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달의 소녀 활동 시간이 아무래도 지금 좀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무대 매너나 이런 거를 좀 배워가면서 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인데 이제 저희 멤버들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덕분에 조금 소심한 편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이달의 소녀를 하면서 제가 소심한 성격이 멤버들 덕분에 조금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이달의 소녀로서의 시간들은 일단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값진 것들이죠. 이달의 소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그냥 이달의 소녀가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의 23년 인생 동안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거의 모든 걸 차지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의 전부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래도 저는 데뷔 전인 연습생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오랜 연습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연습생인 희진이가 먼저 데뷔가 확정이 돼서 저는 그때 나는 데뷔 못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장님께서 현진아 너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될 거야 라는 응원의 말을 해줘서 저도 그 실장님 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했는데 드디어 제가 두 번째 소녀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저희 오빛들이 해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해주는 말이 현진아 데뷔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한때는 가끔 의문인 때도 되게 많아요. 왜 나를 좋아해 주시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항상 응원하고 또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저희 오빛 덕분에 이렇게 제가 끝까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공백기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멤버들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젝트가 한 달에 한 번씩 멤버들을 공개하는 프로젝트였었고 근데 그게 조금 예상보다 지체가 많이 돼서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럼 그 공백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완전체로 데뷔했었을 때도 한 1년에 한 번 앨범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시간들이 좀 비게 되죠.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 정도 바짝 하고 끝나버리는데 나머지 11개월들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버리니까 가끔 스케줄 빼고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도 정말 참 제가 대단했던 게 연습했어요. 그때 그냥 항상 새벽까지 회사에 남아가지고 매일 연습을 했었어요. 맨날 혼자 노래 녹음하고 춤추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 공백기를 깨고 나갔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의 그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해 왔었어요. 그게 제 조그만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구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음악을 유지를 한다는 게 가장 힘이 되었던 응원이나 칭찬. 최근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칭찬은 있어요. 육각형 아이돌?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뭐 노래, 춤, 뭐 여러 가지 막 잘하는 아이돌들을 칭하는 말인데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바래왔었던 거고 그냥 뭔가 뭐 하나만 엄청나게 잘하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넓고 얇게 그게 좀 저의 목표였었던 거여서 그 칭찬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솔로 준비할 때 그때 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솔로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저로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고 싶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14살, 15살 때쯤에 그때로 돌아가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눈앞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때는 좀 아무래도 논산과 대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이 저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와서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뒤늦게 알아채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더 넓게 봐라. 넓게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워라. Say I don't mind.